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 주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에 올림픽 경기 좀 시청하셨나요? 그럼 물론입니다. 네, 그 경기를 봤다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 힘을 기세를 받아서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ESG입니다. 이 경제 성장 초기에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를 했는데 이제 환경 파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등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간다면 금융업계가 초토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제 ESG는 고려 대상이 아닌 무조건 적용해야 할 경영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ESG는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ESG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ESG 관련된 리포트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20년도 4월 말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이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7일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그리고 최근 7월 28일 SK증권 리포트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늘 말씀드릴 때에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시고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유념해서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나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지 뚜렷이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거기에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앞으로 ESG의 평가 항목들, ESG 점수는, ESG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서 ESG 관련된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월요일은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ESG가 무엇인지, 그리고 ESG의 현 주소는 어떤지, 최근 기업들의 ESG와 관련된 투자나 행보는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적 가치,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가버넌스 해서 ESG, 앞글자를 따서 ESG 투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해서 SRI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RI와 ESG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 보는 피라미드 모습들을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ESG 투자가 SRI보다 경제적 가치, 수익률, 금융 수익률에 초점을 조금 더 두고 있다,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래 피라미드를 보시면 ESG는 금융 수익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중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맨 상단에 보시면 결국 자선 사업입니다. 그러면 ESG, SRI, 그리고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자선 사업까지도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금융 수익에 초점을 맞춘 게 ESG고 점차적으로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상부의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ESG는 우리가 그냥 ESG라는 게 있대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기 리포트 지난해 4월달 ESG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ESG에 대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대중화되었고 거기에 맞는 법률도 개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ESG 각각 요소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는 이제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가 12년도에는 13조 2천억 달러에서 18년도 30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이 ESG 투자 자산이 12년도 1조 4천억 달러에서 16년도 8조 1천억 달러, 18년도 12조 달러 규모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내 자산운용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ESG 투자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금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듯이 ESG는 ESG가 있대 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ESG는 트렌드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ESG는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8년도 국민연금은 ESG 전담 조직을 확대했고 ESG 평가 지수를 활용해서 투자 기준이나 주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 이후 아직 제도 마련 단계 수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률안으로 그리고 금융위에서 권고사항을 뿐만 아니라 수시공시가 아니라 정기공시, 의무공시 사항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년도 주목해야 할 ESG 이슈가 연초에 리포트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이죠.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적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좀 최근에 각 기업들마다 이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한 의결권 자문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 정비까지도 추진하는 것이 올해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고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이미 정비가 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6년도까지 코스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현재는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불과하지만 순차적으로 1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26년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는 25년부터는 의무 발행 공시사항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ESG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주주들에게 또는 시장에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의 평가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E죠. environment.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조금 더 크죠. 2030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개정안이 발효가 됐고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있고요. 올 2월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이 발행이 되어서 앞으로 국내 환경과 관련된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기업은 여전히 이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탄소 절감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사회, 소셜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죠. 쉽게 익숙한 부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죠. 결국엔 기업에서 뭔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오너나 대주주,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미주나 유럽보다는 조금 약한 법이지만 그래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사회적 책임에서 오너나 경영인, 대주주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추세다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소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배구조입니다. 거버넌스죠. 상법 개정 법률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하면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손해를 유발했을지 모회사의 주주가 그 이사를 향해서
주주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인데요.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선출한다라는 부분인데 대주주, 오너, 경영인 들과 조금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위원 중 1인 이사는 특히 대주주와는 조금 무관한 사람들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 지배구조가 조금 더 체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를 통해서 대주주 지위나 오너 일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유나 상속 이런 쪽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회사를 통한 경영 및 승계 이슈들을 조금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배주주, 오너 일가, 직접 지분율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계열사, 자회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배구조가 건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개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 국내 시장이다라고 보셨을 때에 이 지배구조에서도 ESG 평가 항목 중에 G, 가버넌스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승계하고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계열사 중에서 뭔가 이득을 보는, 수혜를 보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투자 기회가 풍부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E 섹터에서 본다면 환경 E 섹터에서 본다면 글로벌 탄소 국경세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EU에서 54-55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탄소 국경세 CBAM의 도입이죠. 탄소 배출 거래소 및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페널티를 주는 글로벌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EU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더불어서 WTO 규정 위반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결국엔 G7이나 G20 선진국들의 동의와 동조가 조금 필수적인 상황으로 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 SK증권에서 재빠르게 조금 리포트를 냈는데요. 2030 무역을 위해서 기존보다 1조 8,700억 정도 더 탄소 국경세가 도입됐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담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2023년까지 간다면 기존 대비 약 3.19배 정도 탄소 국경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이 예상된다. 그리고 대미 수출 경우에는 미국 향 수출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총 3,400억 원 정도의 탄소 국경세가 부과 가능하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의 탄소 국경세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탄소 국경세 CBA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부분이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저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는 또는 국가에는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국 단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ETS는 국내에 이미 도입이 됐고 탄소 배출 부담을 극복 가능한 부분들이 이미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대비 탄소 절감 기술이 이미 국내는 그보다 좀 월등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통해서 최근 ESG 관련해서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년간 10조 원 ESG 기반 비즈니스 투자하겠다. 중소기업 ESG를 위해서 1,000억 원 투자를 하겠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을 획득했다.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인정됐다라는 부분이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UN이 선정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글로벌 570여 개 기업 중 상위 2%,
GRP 인증을 받았는데 플라스틱 저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정을 위한 글로벌 기후 대응에 적합한 기업이다라는 그러한 인증들을 받은 것들을 조금 일제히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ESG는 앞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기준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국내에서도 조금 집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